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게 이제 일본의 그 플라워 강화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라고 이제 일본 꽃이죠. 일본 국산꽃 생산 유통 강화 추진 협의회 보고서를 쓴 거를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만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 일본도 일본의 장미 농가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우리나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2011년 이전에는 김해나 저기 전라도 쪽에서 장미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7-80% 일본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수출이 끊어진 게 전에 왜 동일본 대지진 있었잖아요. 2011년. 그 이후로 꽃 소비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났으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예전에는 왜 한국에서 꽃을 많이 가져갔냐면은 가까웠거든요. 꽃은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최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보존하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일본도 이제 브라질, 칠레, 뭐 에콰도르 이런 데서 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꽃농사는 짓는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꽃과 식물 구입 행동 포인트 이렇게 이제 꽃에 보면은 구입률이 21년도 자료입니다. 45.6%예요. 전년도가 43.5%인데 2.1포인트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물용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 이후로 감소 경향이 있었는데 반전이 되어서 지금 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뭐 식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날 있잖아요. 무슨 날 이렇게 꽃을 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념일에 사듯이 뭐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상향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고 신규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 감소 경향에 멈췄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꽃을 어떤 용도로 쓸까? 선물용이 여기 2009년도죠. 2009년도에 선물용이 54%였어요. 이렇게 선물용으로 막 쓰다가 점점점 내려가가지고 지금 21년도에는 23%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정용이 여기가 36%에서 지금 29.9%까지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세대가 바뀐 거거든요. 아무래도 신세대 어르신들 말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고 가정을 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또 가정용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율이 큽니다. 그리고 뭐 이제 1년 동안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42.1%는 구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뀌니까 요 그래프랑 같이 비슷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기타 용도 뭐 지금까지 구입했다, 뭐 아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적이 없다.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꽃은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이제 플로리스트, 꽃가게 아가씨죠. 꽃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꽃집에 가서 사고. 그리고 일본은 어느 슈퍼를 가도 매장 입구에 꽃이 항상 있습니다. 꽃이. 그래서 슈퍼에서 30%, 홈센터라는 건요, 슈퍼인 것 같은데 그 가정용품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집 수리하는 거. 그러니까 슈퍼는 슈퍼보다 좀 더 다양한 잡화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집을 수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있는 데가 홈센터인데 이런 데서 거의 50% 이상 차지하죠. 50%. 그러니까 슈퍼 가면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금 온라인이 많이 늘어가지고 넷샵이 7.5%에서 15.6%로 거의 2배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을 사가지고 가면 왜 꽃 선물이 싫냐라고 했을 때 꽃을 보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사람들이 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꽃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5.8%에서 53%가 18년도하고 21년도에서 인식이 잘 모르니까 그냥 물만 갈아준다. 네, 그래서 꽃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높아지는 거는 요거죠. 꽃을 놓는 곳, 이제 통풍 같은 거, 그 다음에 햇살이 들어오는 곳, 이런 것들을 배려해 가지고 이렇게 놓는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다. 뭘 꽃을 보관을 하냐, 좀 있으면 갈 건데 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요게 하향세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꽃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꽃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꽃을 가져가셔가지고 꽃을 물을 언제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꽃은 어디에 두시면 됩니다, 이 꽃은 그늘에 두시면 됩니다 라고 그런 정보 전달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꽃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꽃을 사러 가가지고 저런 정보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꽃 농사를 하시는 분도, 꽃을 판매하시는 분도 이 시장이 크려면은 그런 정보 전달에 대한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꽃을 어떤 거를 보고 사느냐. 네, 생산자 이름을 보고 산다. 국산이냐 외국산이 표시가 되냐, 국내 산지가 표시가 되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 꽃을 살 때 내가 어떤 표시를 보고 사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품종을 본다는 거예요. 품종. 그 품종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꽃이냐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미라고 하면은 장미도 뭐 스프레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빨간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보는 거냐, 뭐 거베라도 무슨 꽃이냐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디자인을 본다는 거거든요, 제품으로 치면.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높은 게 이거예요. 신경 안 쓴다. 네, 이 신경 안 쓴다는 거는 금액을 맞추겠죠. 금액에 어떤 거를 보고 사겠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품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에콰도르에서 어떤 품종이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벌써부터 우리 망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국산을 지향한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도 28%가 국산 지향하고 반드시 국산만 사겠다가 8.5%고, 그리고 국산 외국산 안 따진다 62.9%. 그럼 뭐겠어요? 어떤 품종이냐, 가격이 얼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소비자는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에콰도르에서 들어오는 거는 안 되고, 지금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괜찮은가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좀 장미 농사 짓는 분이거나 뭐 다른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꼭 누구 때문이다, 이래서 정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가. 네? 우리 왜 농담으로도 그러잖아요. 뭐 아내한테 꽃 선물을 하면은 뭐 아내가 첫 마디가 뭐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다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갔는데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런다든지,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꽃 선물은 받았는데 받을 때는 좋아. 그런데 집에 가니까 내가 쓰레기 봉투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 꽃을 준 사람의 선물의 의미와 마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나는 바른 문화라고 보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한테 꽃을 가져다 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이 80% 이상이 꽃가루 알러지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병원에서 그거 치우기 싫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그거 있으면은 쓰레기 같아 보이니까. 저는 첫 번째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식이나 이럴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거의 꽃을 사진용이에요. 사진용. 그 SNS, 인스타그램 여기에 쓰는 사진용이라고 밖에 인지를 못하는 이 문화가, 이게 잘못된 거지, 농사를 잘못 지어서도 아니고 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의를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이런 문화를 뿌리박게 만든 그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꽃을 구입하는 날 이런 거를 언제 어떻게 사느냐. 야, 우리나라는 언제 꽃이 제일 많이 팔릴까요? 뭐 겨울이 제일 잘 팔릴 것 같아요. 겨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는 안 주잖아요, 우리. 네.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런 시즌이 있을 때 조금 가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꽃을 구입하는 거는 집 장식용.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왜 돈 주고 매일 쓰레기를 사올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생일. 네. 생일날. 그리고 뭐 결혼 축하, 결혼 기념, 신혼 축하, 이사 축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입학, 졸업, 취학, 그러니까 이게 8, 9%예요. 8.9.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발렌타인데이가 6.3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날이 51%예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꽃을 사다 드리는데, 고마워, 그런데 이거 시들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너무 답답해요.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화이트데이가 5.5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드리는 줄 아시겠나요? 이게? 예, 그리고 좋은 커플의 날. 예. 그러니까 연애 관련된 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합쳐봐야 이 겨우 10% 조금 넘는데 뭐 16%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벤트 뭐 이런 거는 프로포즈라든지 이렇게 뭐 한다고 해도 압도적으로 어머니의 날이 압도적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는 날. 그런데 아버지의 날은 없죠. 네, 아버지의 날은. 이게 이런 문화가 잡힌 거예요. 어머니의 날에 꽃을 사드리면 어머니는 어디다 쓰겠어요? 집 장식용으로 쓰겠죠. 우리나라도 농가들이 힘들다 이러면은 농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농산물을 파는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꽃에 대한 의미를. 네, 앞으로 좀 그렇게 꽃 소비 문화가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청년 농부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긴데요. 제가 농장을 다니다 보면은 품질, 작물의 기준이 이제 본인 스탠다드가 돼요. 근데 청년 농부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국내의 저출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청년 농부들이 배우시는 게 있죠. 네덜란드 방식이 있을 거고 일본 방식이 있을 거고. 그런데 네덜란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EU라고 하고 있는 유럽 연합이 전체가 자기네들 시장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포토 장비를 만드는 것 외에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대기업이나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적인 요소에서 어떤 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나? 농업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하고 축산업.
그러니까 정부가 살려면은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는 네덜란드 기준을 잡지 마시고 일본이나 국내 시장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거든요. 수출은커녕 수입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국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물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내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간다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낸다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으로 농사를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도 읽어야 돼요. 내가 농사 짓는 게 그냥 쌀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수매를 던져버리는 이런 거 말고, 이 쌀로 어떠한 것을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게 6차 산업을 목표로 하시는 게, 그게 미래의 농사꾼이 해야 될 거예요. 주변에 잘 보시면요, 이 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냐? 아니에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수매를 해서 그거를 제품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들, 그런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와 시대적인 그 흐름을 잘 읽으셔가지고 6차 산업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좀 판매를 촉진하셨으면 좋겠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농업을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책 한 권 읽으신 분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왜 3살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3살 아이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열려있냐 닫혀있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좀 주의 깊게 듣고 그런 거를 생각도 해보고, 저 사람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런 것도 좀 곰곰이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거는 계속 변화를 하고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서 그렇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이런 농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저 꽃 농가들, 화훼 농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단 몇 분이라도 꽃에 대한 인식, 꽃에 대한 문화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든 거니까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